입 다물고 눈으로만 대화하십니까? 소개팅 가기 전에 뭐 봅니까? 사진은 예선일 뿐 예선? 대화가 본선이지 않습니까? 예선 통과하지 못하면 본선을 못 가요. 김구 선생님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요? 엄청 잘생기셨는데, 김구 선생님.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갑자기 여기 튀어나왔어요. 침도 뱉었어요? 야! 야라뇨. 그럼 열리지 않아. 왜 갖고 왔냐고! 오늘 토론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외모 대 말빨, 면접에서 어떤 요소가 결정적인지 한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외모팀부터 발언 시작해 주시죠. 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여쭤보겠습니다. 네네네. 길을 지나갈 때 한 남자가 지나가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 남자의 모습을 볼게요. 모습을 봤어요. 챙이 평평한 모자를 삐딱하게 쓰고 어어. 큰 헤드폰을 쓰고 네. 펑퍼짐한 옷을 입고 네. 큰 액세서리를 주렁주렁 걸고 다닙니다. 네네네. 어떤 사람이라고 파악하십니까? 정신병자. 그렇죠. 정신병자 혹은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스웨거 있는 힙합. 사람? 힙합. 반대로 또 캐주얼 정장에 네. 스카프를 멋지게 두르고 네. 카페에서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맥북 프로로 무언가 열중하고 있어요. 근데 옆에 아이폰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이폰이- 판단하겠습니까? 어떻게 판단합니까? 비즈니스. 그렇죠. 네, 비즈니스. 네. 비즈니스. 아닙니다. 그냥 허세인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외적인 모습을 보고 그 네네. 첫인상으로 그 사람의 속성을 판단을 하죠. 면접관도 사람을 외형으로서 보이는 단서로서 그 사람을 파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면서 부당한 게 아닙니다. 면접관도 면접관 입장에 생각했을 때 면접에 들어오는데 면도도 안 하고 네. 옷도 이렇게 대충 입고 퉁퉁 부은 얼굴에 아까처럼 카라 깃을 이렇게 들고 들어온다면 누가 봐도 게으른 사람이고 자기 개발에 소홀한 사람이라고 비춰질 것입니다. 그렇죠. 자, 네, 저는 요즘 포켓몬 고가 재밌어서. 자, 가라, 채연. 네, 일단 저도 면접에서 그렇게 기본도 안 된 예의도 없는 지원자에 그럼.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고요. 네. 그 아까 그렇게 두 사람에 대해서 비교를 해주셨는데 그 사람을 10초만 본다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1시간 혹은 24시간 동안 본다면 저희는 그 사람의 실체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면접도 얼굴만 볼 거면 10초면 끝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직접 그 사람을 불러서 다 여러 단계에 걸친 면접을 하는 건 외모 이상의 그 무엇을 보기 위한 과정 아닐까요? 그렇죠. 이재한 씨 네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토론하러 좋아요. 오셨어요? 응원하러 오셨어요? 거의 응원만 계속 하고 계신데. 아닙니다. 제가 이제 말을 꺼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외모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 외모가 나의 인성을 나타내주지 않아요. 인성을 나타내려면 우리 몸 중에 어떠한 출력기관이 하나가 표현을 해줘야 돼요. 눈 또는 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입에서 나오는 말, 이 말에서 나의 가치관이 나옵니다. 이 나의 가치관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나란 사람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것만 갖고 근데 외모가 좋다. 와, 외모가 좋으니까 이 사람은 가치관도 좋을 것이야. 뭐 멋있는 생각을 할 거야. 절대 그렇지 않다 이거죠. 멋있는 생각이나 가치관을 들으려면 일단 우리가 말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말빨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외모에서도 인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외모가 말을 하는 단지 이유가 말뿐만 아니라 네. 이 눈빛에서 전하는 에너지 그리고 입에서 주는 이 호감적인 미소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인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를 들고, 자, 예쁜 얼굴이랑 눈이랑 했어요. 보미 씨 같은 얼굴에서 갑자기 여기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근데 저희가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쵸? 외모라는 것이 단순히 예쁘고 못생겼다의 그 외모가 아니고 아. 인성과 그 인상을 통해서 주는 느낌이 전부 다 외모에 포함된다고 아, 생각합니다. 인상을 또 얘기하는 거네. 네. 그 되게 공신력 있는 자료가 있어서 하나 가져왔는데요. 인거로 빨리 굉장히 공신력 있는 자료입니다. 어떤 겁니까? 한국 직업방송의 유명 프로그램입니다. 취준 진담에서 나오는 전문가 강민혁 컨설턴트님께서 굉장히 신뢰가 그렇죠. 느껴져요. 굉장히 공신력 있죠? 맞아요. 취준 진담에서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면접 평가자들의 80%는 첫인상을 보고 합격 여부를 판단하고 첫인상이 좋은 사람에게 그에 맞는 질문과 후한 점수를 더 던져준다고 합니다. 네. 이게 심리학 용어로 치면은 컨퍼메이션 바이어스라고 하거든요. 이게 확증 편향이란 건데 처음에 제가 처음에 들어갔던 고정관념이 있으면 네네네. 그 관념에 맞게 자신의 생각 그리고 남의 행동을 계속 이해를 하고 분석을 해서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자, 좋은 말 했습니다. 고정관념이라는 건 항상 깨지기 마련인 겁니다.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이다 이거죠. 말을 함으로써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 이 사람은 굉장히 말을 잘할 것이다. 또는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착할 것이다. 일을 잘해 보일 것이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도 역시 다 고정관념인데 고정관념을 깨려면 우리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빨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외모로 네. 박힌 고정관념 말빨로 바꾼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아,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또 이제 공격당할 것 같은 게.
네, 네, 저도 면접관들이 사람인지라 사실 들어오는 지원자만 보고 바로 판단을 할 수 있죠. 하지만 네. 저는 충분히 말빨로 그 고정관념 깰 수 있다라고 그럼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면접에서 특히나 그런 일상적인 질문이 아니라 요즘에는 전문적인 PT 면접이나 실무 면접 같은 걸 하는데요. 그런 건 정말 알고 있는 지식과 자신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지 결코 외모로는 그런 면접에서 승부를 볼 수 없습니다. 저 진짜 천만 원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진짜 정말 존경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존경하시는 분들의 외모를 봤을 때 다 잘생겼습니까? 김구 선생님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요? 엄청 잘생기셨는데 김구 선생님.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안중근 선생님 잘생기지 않았어요? 객관적으로 그렇죠. 잘생기시지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않았지만 잘생겼죠? 그분들이 안 준비는 그건 안 돼. 근데 면접에서 물론 말을 잘해서 면접관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대단히 좋죠. 하지만 그렇죠. 모든 지원자들이 다 말을 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뭐 후천적으로 뭐 노력해서 나아지는 것도 있지만 타고난 말의 센스 이런 것들은 사실 후천적으로도 좀 가지기 어려운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반면 외모는 주어진 것이지만 이 호감가는 인상은 얼마든지 노력을 통해서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면접을 준비할 때 말빨을 준비하고 내가 말 잘하는 것을 연습하는 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작업입니다. 하지만 내 외모를 가꾸고 피부 관리를 하고 옷 단정하게 입고 패션에 그렇죠. 신경 쓰는 거는 금방 조금만 신경 쓰면 바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거든요. 네, 외모 또한 하나의 센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면접관들이 맞는 이런 말이에요. 센스를 또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아 맞아 맞는 말이에요. 그 영훈 학생이 말을 잘했는데 그렇게 금방 동안 관리할 수 있는 것이면 오랜 시간 나의 능력부터 일단 관리를 하고 면접 들어가기 전에 빨리 관리를 하면 돼요. 그만큼 쉬운 문제라 이거죠. 외모를 관리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더 근본적인 거. 중요한 것은 말 나의 그 가치관을 전달하는 계속 말하지만 나의 생각을 전달하는 과정을 오랜 시간 동안 연습을 해놔야지. 그래야지 자, 네. 그런데 면접이 당장 이틀 뒤에 네.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요즘 그럼 이 짧은 시간 안에 말빨을 네.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단기간에 우리가 주어진 시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외모에 대한 것들을 바꿀 수 좋은 있는 말이에요. 거라고 좋은 생각합니다. 말이에요. 아주 좋은 자, 말인데. MC님 말씀 좀 해주세요. 네, MC님.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중요한 건 말입니다. 면접을 보러 가는 사람이 이틀밖에 준비를 안 한다. 이건 그냥 잘리는 거예요. 사실상 면접에서 그냥 떨어지는 행위예요. 근데 이틀 동안 준비해서 나 뭐 하겠다. 야, 이거는 그냥 준비가 안 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모든 기회가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찾아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든 주어진 상황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구직자의 올바른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편이에요. 맞아요. 외모라는 게 플러스 1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이너스 요소를 지운다는 점에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말빨로 뒤집는 게 아니라 외모로 처음에 첫인상을 잘 만들고 나서 말빨로 굳히면 되잖아요. 왜 이걸 어려운 뒤집기를 생각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그러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사실 외모에 대해서 정말 자신 있는 사람들이 취준생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뭔가 자신만의 컴플렉스가 있고 뭔가 걱정거리가 있는데 그런 외모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 그렇게 왜 안 뒤집냐고 말을 하면 뒤집고 싶지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맞아요. 너무 메소드신데. 정말 아니 되게 아름다우시던데요? 되게 아름다우시던데. 큰돈 썼잖아요. 여러분, 취업은 돈입니다. 오늘의 결론, 야, 취업은 돈이다. 돈이다. 돈을 쓰면 다 돼요. 말도 학원이 있고 스피치학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너무 진정성이 네. 묻어나는 말이었어요. 그러게. 그럼 외모 같은 경우는 정말 그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에서 저는 사실 그럼요. 취준생들한테 외모 관리를 하라고 추천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큰 돈을 들이는 뭐 시술이나 수술도 물론 있지만 뭐 그냥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인상도 있습니다. 우리가 거울 앞을 보고 매일 10분씩 스마일 연습을 한다든지 뭐 그런 뭐 긍정적인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서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매일같이 10분씩 독서를 해가지고 나도 말하는 스피치 훈련하면 말하는 되게 자주 져요. 저도 봄이 아나운서가 알아요. 내가 처음에 이렇게 스크립트를 잘 읽지 못했어요, 솔직히. 근데 맞아요? 이 방송을 계속 꾸준히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프롬을 읽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말을 전체적으로 문장화시켜서 말하는 지금처럼 근데 이런 능력을 갖게 면접에서는 되는데, 네. 주어진 글을 읽는 시험이 아니고 본인의 생각을 아니, 정리해서 그게 말을 표현하는 들어보라 시험이기 이거예요.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언어 능력이 향상이 된다 이거예요. 네. 거기서 뭐 글을 읽진 않지만 당연히 네. 주어진 문장의 질문에 내가 답변을 할 수 있는 그 문장력은 좀 키워야 되지 근데 않습니까? 본인의 네. 생각과 가치관을
정립하고 그거를 언변으로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의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 그래서 예, 거거든요. 짧은 시간에 필요한 그 외모보다 오히려 오랜 시간에 준비하는 그거를 더 소중히 열심히 준비하고 짧은 시간 준비할 거는 진짜 그만큼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죠. 자, 우리 지금 주제가 네네. 취준생의 입장에서 짧은 그렇죠. 시간에 고효율로 어떻게 이미 하면 불가능한 게 합격에 다다를 수 취준생이 너랑 난 있느냐가 아니니까. 네, 굉장히 죄송합니다. 과열되고 있는데요. 아, 그렇죠, 근데 그렇죠. 외모, 말빨 둘 다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인데 오늘 주제가 결정적 요소가 합격의 결정적 요소가 무엇이냐잖아요. 네. 그러면 외모는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 조금 플러스는 될 수 있어도 결정적 요소까지 될 수 있을까 싶은데 영락사 여기 또 자료가 우리 편이야. 우리 자료 한번 들어볼까요? 그런 겁니까? 자, 유재한 씨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방송 들어올 때 대본 다 읽어보셨나요? 안 읽어보셨잖아요. 들어오실 때 메이크업이랑 의상 받으셨죠? 그럼요. 이게 외모입니다. 자, 게임 외모 이깁니다. 외모밖에 신경 안 쓰시는 분이 말빨을 이야기하고 있다뇨. 엄청 원년인데요, 이거. 그럼 제가 자, 이번에는 양측에 예. 한번 여쭤볼게요. 그렇죠. 사실 양측이 모두 전제하고 계시는 것이 네. 면접은 면접관의 마음에 드는 것이다라고 오.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 면접관이 사람들 하루 이틀 만나 봤겠습니까? 아, 그렇죠. 사람들 마음에 들고 안 들고로 사람을 뽑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면접에서 직무 관련성이잖아요. 그 면접에 내가 지원을 했을 때 얼마나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각자 주장하시는 외모와 말빨이 어떻게 직무 관련성에 더 유리한지 각자 의견을 듣고 자, 일단 우리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네. 직무 관련성으로 얘기를 하면 말빨은 마케팅 직무에서 무조건 뽑아야 되는 것이고요. 마케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있지? 사실 마케팅스러웠어. 네. 마케팅뿐만 아니라 모든 직무에서 사실 회사 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프로젝트를 내가 하고자 할 때 그치. 상사를 설득하는 것도 바로 말이고 그럼. 그리고 뭔가 팀과의 업무를 조율할 때도 다 말로 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사실 직무와 관련 없이 어떤 직무를 지원하더라도 훌륭한 언변은 회사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요. 외모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까 뿌띠 성형 얘기가 잠깐 나왔었잖아요. 네네네. 직무에 맞게 뿌띠 성형을 한다는 직무에 맞는 외모가 있다는 말인 거죠. 그만큼 직무와 외모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뭐 첨언을 하나 하자면 네네네네. 어떤 직무든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역시 외모가 주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향이 상당할 뿐 그것이 전체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아, 여기 또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인크루스 사람이 어딨어? 사람이 빨리 내놔. 야, 이거 왜 뽑아가지고 이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네, 자료 네,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 UCLA죠. UCLA 들어보셨죠? 이게 심리학과 명예교수인 엘버트 메라비언이라는 분이 얘기가 지나가요. 1970. 이거 다 아실 거예요. 메라비언의 법칙 다 아실 거예요. 알죠. 한 사람이 한 사람에 대한 그 첫인상을 결정할 때 네네네. 시각적 이미지가 55%로 과반입니다. 그리고 청각이 38%, 언어가 7%인데요. 시각이라는 것은 당연히 다 아시겠죠. 자세, 용모, 복장, 제스처, 외적인 이미지를 뜻하고요. 네네. 청각은 목소리나 음색, 톤을 말하는 거고 말씀하신 말빨, 즉 메시지에 해당하는 것은 언어 7%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작 아까 7%. 말씀하신 38%가 청각인데요. 그 네. 청각이 바로 들리는 말이잖아요. 야, 기가 막혔어. 그런 점에서 7%는 자료 왜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야, 청각 그럼 받는 아니 사람이 근데 야라뇨. 저 형님. 야라뇨. 서로 부장한 예의는 지켜주시고요. 그러다 벌칙 클리어를 할 것 같으니까. 미안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선물도 받는 사람이 있어야 선물하는 겁니다. 청각이 38%인데 말하는 사람이 너 뭘로 듣는다고? 그걸 다 합치더라도 근데 시각 그 55%에 안 된다는 거죠. 말빨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하고 시작을 했어야 그렇죠. 되는데 네. 말빨이라는 것은 말에 들어있는 메시지보다는 언변술, 좀 화려한 언변술을 뜻하는 걸로 말씀을 하고 싶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청각적 메시지 38%는 청각에서 들어가는 건요. 뭐 음색이나 톤 이런 것을 말씀하는 그렇죠. 거고요. 뭐 톤의 높낮이라던가 그렇죠. 뭐 메시지와의 찌지는 조금 목소리, 쇳소리 메시지 자체와는 조금 관계가 없는. 네, 네. 자료까지 MC님. 갈 것도 없이 예. 사실 유재한 씨께서 네네, MC님. 외모보다는 말빨로 예. 유명해지신 유재현 씨 비하하는 겁니까? 유재현 씨 비하하시는 거예요? 외모도 너무 훌륭하시지만
그래도 이게 재치와 네. 말빨로 유명해지신 대표적인 케이스시잖아요. 네, 제 생각에는 제가 말을 좀 잘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살면서도 평소에 이제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고 제 일상생활을 돌아봐도 저는 좀 말을 잘하는 친구에 속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도 했었었고 여러 가지 그 남 앞에서 말을 한다는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 있게 좀 살아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영훈 학생이 말한 것처럼 진짜 말빨이 어떤 것이냐라고 좀 정의를 하고 시작했다면 말의 힘, 그렇죠. 화려하게 말을 하는 것인데 이 화려하게 말을 하는 것이 좀 소중한 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일이 메이드 된다, 성사된다 있지 않습니까? 이 성사되는 것은 언제나 이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어요. 이거 내가 뭐 예를 들면 이 사람과 눈으로 대화를 한다, 이미지로 대화를 한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대화가 표현이 돼요. 생각이 전달되는 건 내 외모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말하지만 말로 전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럴 거면 차라리 다들 다 이메일로 보내지 뭐 나의 메시지를 왜 말이란 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하게 외모보다는 말빨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영훈 학생한테 하나 질문하고 싶은데요. 소개팅 가서 입 다물고 눈으로만 대화하십니까? 그래. 앉아서 끝없이 대화를 나누시잖아요. 대화가 끊이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소개팅의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쭤볼게요. 왜? 소개팅 가기 전에 뭐 봅니까? 외모입니다. 사진 보지 않습니까? 보긴 보는데 사진은 예선일 뿐 예선이- 대화가 본선이지 않습니까? 예선 통과하지 못하면 본선을 못 가요. 재현 씨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재현 씨가 말씀하세요. 미팅에 갔어요. 갔어요. 3대 3이에요. 네네. 3명의 여성분이 계세요. 네네. 말을 정말 잘하시는 분이 있고 네. 외모가 정말 빼어난 분이 계세요. 네. 한 명은 뭐 어쨌든 네, 누구를 택할 건가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저는 호감 가는 사람을 택할 빨리 거예요. 어떤 대답하세요, 사람에게 호감을 빨리. 가시나요? 대답하세요. 딱 그 두 분이 있어요. 말을 굉장히 잘하시는 여성분과 네. 외모가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분 자. 두 분이 계세요. 하나, 둘, 셋. 말을 잘하는 사람. 자, 이거는 거짓말 탐지기 안 나요. 이따가 질문할 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말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저 작곡도 봐요. 작곡이 그 사람의 그 사람 외모라면은 작사는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다 메시지나 외모나 다 합쳐져야 제일 중요한 것인 건 우리 둘 다 동감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외모도 좋아야 되고 말빨도 좋아야 돼요. 그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의 생각이 있잖아요. 네. 내 생각이 전달이 되려면 말이 없이는 전달이 불가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뢰감 있는 이미지만으로 나라는 거를 표현하고 그러기에는 충분히 가능은 하겠지만 나의 모든 것을 표현하기에는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리고 아까 MC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직무랑 가장 어울리는 또는 직무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관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외모가 필요 없는 직무들이 더 많아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자 외모가 필요 없는 그래 단순 생산직도 있을 것이고 또는 뭐가 있을까요? 외모를 안 보는 뭐 전화 상담도 있을 것이고 너무나도 많은 것이 있는데 우리 그러니까 말로만 이루어져야 되는 근데 외모가만 필요한 그 직업은 그런 게 없잖아요. 아나운서라는 직업은 사실 외모와 직무 관련성이 큰 직업 중에 하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만약에 좋은 인상이 그 직업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저희 직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주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어요. 상당하지만 말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상당을 해도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이 아나운서 지금 서서 그냥 가만히 있을 거면 왜 아니, 뽑겠습니까? 유지한 씨 TV 볼 때 아나운서 안 예쁘면 봐요? 봐요. 안 듣잖아요. 봐요. 자, 그래요? 남자 앵커가 말하는 거 좀 안 봐요? 다른데? 남자 앵커가 말했어요. 네?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근데 여기도 꼴도 보기 싫어요. 거짓말 하지 들어야 됩니다. 남자 앵커가 말하는 것도 봅니다. 왜냐면은 남자 앵커는 흔히 이제 잘생겼다 못생겼다를 떠나서 그 사람이 주는 메시지를 들으는 거예요. 우리의 귀는 어떠한 말을 듣기 위해서요. 입을 하는데 귀는 두 개다. 왜냐? 더 잘 들어라 이 말이에요. 아나운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쵸, 그쵸. 그 아나운서 자리에 박명수 씨가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네네. 그 외모가 그쵸? 어울릴까요? 안 어울려요. 뽑힐까요? 안 뽑혀요. 그럼요. 네. 이겁니다. 아나운서라는 아나운서라니까. 특수 직종이지만 그럼요. 자, 여기- 개그맨에 봐요. 개그맨에 황보민 씨 들어갔어요. 뽑혀요? 뽑혀요. 왜요? 네? 보고만 있어도 웃음이 나잖아요. 그럼요. 웃음이랑이 꼭 다 웃는 이유가 이거 저희 아니겠어요? 방송이 아주 아닌데. 좋아요. 아, 그게. 네, 양쪽 모두 말씀을 너무 그쵸. 잘 해주셔서 지금 판가름하기가 어려운데요. 네. 그럼 이쯤에서 질문 한 가지 더 드리도록 좋아요,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사실 외모랑 말빨이 둘 다 있으면 금상첨화죠. 최고죠. 너무 그렇죠. 좋죠. 하지만 일단 저희 주제가 오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다 보니까 네네네. 양측에 여쭙겠습니다. 네. 면접에 합격함에 있어서 각자 외모 또는 말빨이 필요 충분 조건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충고 조건이 무슨 말인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단어가 너무 어려워서. 어려운 설명이 좀 필요하네. 어렵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 한 가지만으로 면접에 합격할 수 네. 있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양쪽에서 각각 증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나운서 시험 볼 때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지정된 곳에 서야 되거든요. 처음에 카메라 테스트를 볼 때. 근데 거기까지 걸어 나오는 것만으로도 이미 합격, 불합격 여부가 결정된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직업군에는 아나운서만 얘기 아닙니다. 여러 가지 직업군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포괄적으로 얘기하시면 다른 데도 그렇게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네, 물론 됐을까요?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면접관에서 그럼 붙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준비했습니다. 면접관에 네네. 들어가서 앉는 그 순간까지 그 걸음걸이, 태도, 걸음걸이, 인상, 태도, 인상. 보폭 이런 것만 네. 봐도 이 사람의 성향이 어느 정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거는 따라서 어떤 자료 있나요? 처음으로 말을 떼기 전에 자료. 아, 이 친구에 대한 샘플, 호감과 샘플. 비호감을 어느 정도 결정을 사람이냐? 하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네. 어떤 준비했습니다. 예시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니, 우리 없어. 왜 갖고 왔냐고. 우리는 없어. 구글에 안 나와요. 여은 학생 자료 들어볼게요. 서울 누구나 네. 원한다는 그 서울의 공무원직. 아. 그 공무원 공채 시험이 끝나고 나서 그 고위 공무원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네. 면접은 말 잘하기 대회 아냐. 라고 말을 했습니다. 끝났네요. 면접 시 말을 얼마만큼 잘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네. 면접관들은 하루에도 몇백 명이 넘는 면접자들을 보기 때문에 똑같은 메시지가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미국 라이스 대학 심리학과 미키 헤블 교수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험을 했는데 한 700명을 정도로 상대로 실험을 했는데요. 모의 면접을 보게 했답니다. 그런데 얼굴에 잡티가 많거나 외형적인 옷이 단정하지 않은 면접 지원자의 경우 부실하게 기억에 남고요. 낮은 점수를 받는 경향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저도 어느 정도 화장을 하고 옷을 갖춰 입고 가는 건 일단 추천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사례는 너무 극단적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면접이라는 게 결국 면접관을 설득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쵸. 나를 함께 일하는 한 사람으로 뽑아달라고 설득을 하는데 그 설득하는 건 저는 말의 힘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물론 외모로도 움직일 수 있지만 그러한 그 정도의 외모를 가진 사람은 정말 0.1%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런 나머지 99.9% 모두가 자신의 진정성을 담은 말로 모두가 취업에 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 가끔 말빨이 엄청 화려한 사람이 있는데 그 안에서 진정성이 정말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기꾼 대표적으로 사기꾼이죠. 네, 그래서 저는 말빨이 꼭 메시지와 이퀄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말빨이 아무리 좋아도 진정성이 담기지 않는다면 그 말은 의미가 없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두 팀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토론으로는 절대 알아낼 수 없는 진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외모팀부터 거짓말 탐지기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유재환 씨께 질문하겠습니다. 예. 아까 소개팅 얘기가 살짝 나왔어요. 나는 벌써 올리겠어요. 올려놓는 거야, 지금. 올려놓는 거야. 나는 말 잘하는 오나미보다 말 못하는 김태희가 더 좋다. 못하는 김태희가 좋다. 이거 거짓 뜨면 희대의 네. 아, 근데 내가 너무 이쁘네. 이거 봐. 역시 말빨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럼. 야, 근데 그건 여자친구잖아. 그거는 면접이 아니라. 저는 면접 얘기한 거였는데 무슨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야. 면접이야? 면접이었어요. 당했네. 다음은 이제 말빨팀에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러게. 하은 학생이 보미 씨한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미 씨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미 씨를 만든 건 외모입니까? 말빨입니까? 외모다! 너무 보미야, 너는 말을 잘했어야. 아니, 이거 진짜 억울한 게 제가 이걸 되게 무서워해서 이거 긴장을 하니까 긴장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외모 아닙니까? 엄청 긴장해서 저 손에 땀 보십시오. 나 엄청 긴장. 원래 다람증이 있지 하지만 않습니까? 너무 진실됐기 때문에 이건 그렇지. 낀 거예요. 그럼 진짜 외모 때문에 뽑히셨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요. 일단 기본적으로 걸어 나왔을 때부터 이미 합격의 기운을 주는 네, 이번 두 번째 질문은 보미 씨가 우리 하은 학생한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은 학생한테 질문할게요. 말빨이 제일 좋은 사람은 사기꾼이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죠. 그럼 뭔가요? 그냥 말 잘하는 사람이죠. 말을 잘하는 건 사실이 아니죠. 네, 저는 진정성과 말을 잘하는 게 동시에 갈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고 무조건 다 그 사람의 거짓은 아니라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말 잘하죠? 그렇죠. 그건 맞는 지금 말이죠. 진실 2 대 진실 2예요. 거짓 1인데요. 마지막 질문 이제 그렇죠. 할머니 생각. 이번에는 유재한 씨가 영훈 학생에게. 자, 네. 현재 보미 씨를 만든 건 외모일까요? 말빨일까요? 솔직히 영훈 학생 외모입니다. 외모인가요? 외모가 너무 출중하시기 때문에. 외모가 출중해서 보미 씨가 이렇게 아나운서가 됐다. 외모가- 영훈 학생도 그렇게 생각한다. 네. 그쵸? 근데 요소죠. 기분 안 나쁜데요? 첫 요소죠. 그쵸? 아이고. 열리지 않아요. 왜 속? 아니, 할 말. 되게 영훈 학생 속만. 아니, 말을 하는데. 그렇죠. 황보미 씨 외모 이러니까 갑자기 떠오르니까 마음이 쿵쿵거려가지고 울린 거야. 그것도 한번 다시 대봐요. 손또 아플 것 같아. 그래요. 또 아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로맨틱한 예. 답변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면접의 결정적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마지막 최후 발언 듣겠습니다. 영훈 학생부터 시작해주세요. 네, 최후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모가 잘생기고 예쁜 사람만 면접에서 이긴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잘생기고 이뻐도 정이 가지 않는 외모가 있고요. 사회적으로 말하는 수려한 외모가 아니더라도 정이 가고 함께하고픈 그런 외모들이 있습니다. 우리 유재한 씨를 보시면 바로 그런 외모이겠죠. 그만큼 우리의 인상과 그 외형 이미지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사람의 분위기, 성격,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단정한 외적 이미지와 긍정적인 인상은 성실성, 그리고 센스, 자기 개발의 척도로 판단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미지를 찾고 긍정적인 외적 이미지로 취업에 성공합시다. 네, 하은 씨도 마지막 발언 시작해 주세요. 네, 말빨팀 최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영웅 씨께서 재환 씨 사례를 들어주셨는데요. 재환 씨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까닭은 선한 외모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 화려한 언변과 정말 훌륭한 말솜씨가 곁들여졌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면접에서도 결정적인 한 방은 저는 말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은 본인의 차별성과 진정성, 그리고 능력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외모만으로는 그것을 충분히 보여줄 수 없습니다. 또한 실제 회사 생활에서 더욱더 필요한 것은 깔끔한 외모보다도 깔끔한 말솜씨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 종일 소통을 하는 것이 곧 회사 생활이기 때문에 저는 언변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종 시술로 외모가 평준화되는 요즘 사회에서 저는 말빨이 더욱더 차별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재환 씨랑 보미 씨 마지막으로 마지막 찬스인데 덧붙일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발언 그러면 여기서 토론을 종료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민지 학생과 제가 의논해서 오늘의 승리팀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승리팀은 네, 오남이냐, 말 못한 김태희냐. 바로 유재환 팀입니다. 이야, 이겼다. 유재환 씨 교통파크가 장난 아니죠? 세상. 저런 외모가 감점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감점이에요. 이건 감점이에요. 엄청난 감점. 죄송합니다. 예, 창피하네요. 두 팀 모두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서 굉장히 뽑기가 어려웠지만요. 네. 면접이라는 게 들어가면서 주는 인상과 그 내용으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그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승리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시가 이쪽은 유재한 씨 아니었습니까? 이분은 외모와 말빨을 겸비하신 분이고 이분도 외모와 말빨을 겸비하신 분인데 이쪽 팀에서 외모만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설득력이 떨어졌습니다. 농담인 거 아시죠? 우리가 말빨이 약하니까 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두 팀 너무나 둘 다 수고하셨고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취업준비생들과 직장인들에게 사랑을 받은 드라마 미생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기억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다. 그러나 진정 위대한 것은 있는 데 있다. 실패했던, 낙방했던 면접의 기억을 잊고 새로운 나로 태어나라는 것이죠. 네, 예전의 나를 잊고 새로워진 현재의 나를 믿으면서 당당하게 면접에 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면접 합격의 정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취준진담 함께했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